15단원 경우의 수 21조 C단계 풀 차례인데 101번부터 풀어봅시다. 주사위 한 개를 3번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ABC라고 할 때 차례대로 그 눈의 수의 곱인 처음 2번 던진 거 눈의 수의 곱이 마지막 던진 눈의 수가 나오도록 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처음 던진 눈이 1이고 두 번째 던진 눈이 5라면은 1 곱하기 5를 해서 5가 나오면 되는 거야. 세 번째는 5만 나오면은 이게 성립되는 경우가 되는 거야. 하나의 경우가 되는 거고, 만약에 A가 처음에 던진 눈이 2가 나오고 두 번째 3이 나왔어. 그럼 세 번째 6만 나와주면 이건 역시 등식이 성립하지. 이런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지 찾아주는 거야. 항상 되나? 안 되는 경우도 있지. 만약에 6이 나오고 5가 나왔어. 그럼 여기가 30이 돼야 성립이 되는데 주사위 눈은 1부터 6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절대로 될 수가 없지.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3개의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총 경우의 수 6 곱하기 6 곱하기 6 216가지가 되는데 이거보다는 작은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될 거야. 이런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 봅시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A하고 B눈은 뭐 맘대로 나오다 보면 C눈을 우리가 조정해 줄 수가 없어. 아까도 얘기했듯이 주사위 눈이 1부터 6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C눈을 일단 정해 놓은 다음에 A, B눈이 어떤 눈이 나왔을 때 등식이 성립하는가, 그걸 찾아줘야 된다고. C눈이 나올 수 있는 가지수는 1 아니면 2 아니면 3 아니면 4 아니면 5 아니면 6밖에 없어. 이게 지금 C눈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야. 자, C눈이 1이 나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C눈이 1이 나오면은 A하고 B가 어떤 숫자가 나와야 곱했을 때 1이 될까? 1 바뀌었지. 앞에 있는 게 A, 뒤에 있는 게 B야. 다른 거 더 없어. C눈이 2가 나왔다면은 A, B는 1, 2 아니면 2, 1밖에 없어. 3 역시 1, 3 아니면 3, 1밖에 없어. 4, 1, 4, 2, 2, 4, 1. 요 경우만 3개가 있네. 5도 1, 5하고 5, 1밖에 없어. 6은 1, 6, 2, 3, 3, 2, 6, 1. 이런 거 빠짐없이 찾는 거는 많이 연습했으니까 할 수 있지. 이게 우리가 구하는 총 경우의 수를 다 적어 놓은 거야. 몇 개인지 3개만 하면 돼. 여기서 한 가지 나왔고, 그러니까 C의 눈이 1일 때 한 가지가 나왔고, C의 눈이 2일 때 2가지 나왔고, 3일 때 하나, 둘, 2가지 나왔고, 4일 때 하나, 둘, 셋, 3가지 나왔고, 5일 때 2가지, 6일 때 4가지. 다 더해주기만 하면 되지. 요만큼 5개고, 요만큼 9개니까 다 더해주면은 14가지가 되겠네. 2번. A 지점에서 C점을 가야 되는데, B 지점을 꼭 지나쳐 가야 돼. 이런 문제는 많이 풀어봤지? 이렇게 생겨가지고 조금 더 복잡한 모양으로 여기에서 A점에서 B점까지 가는 방법의 가지수를 구하세요. 이런 거 풀 수 있어야 지금 102번을 풀 수 있는 거야. 102번은 이런 게 2개 있는 것 뿐이야. 이런 모양이. 여기에 하나가 있고 이쪽에 또 하나가 있고. 그러니까 일단 A에서 B까지 간 다음에 그 다음에 B에서 C로 가는 경우의 수를 서로 곱해주면 돼. A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나오니? 하나, 둘, 3가지지. 3 곱하기 각각에 대해서 일단 B에 도착하면은 이제 B에서 C만 가면 되는 거니까 B에서 C 가는 경우의 수도 당연히 3가지가 되겠지. 그래서 9가지가 돼. 이런 거 풀 수 있어야 된다. 모르면은 나 화요일날 가면 또 물어봐. 103번. A, B, C 세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승부가 결정돼야 된대. 그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가위바위보를 하면은 비기는 경우에는 승부가 결정이 안 되잖아. 따라서 전체 가위바위보 경우의 수에서 비기는 경우를 내가 빼줄 거야. 왜냐면 승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 가지수가. 그래서 구하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이럴 때는 차라리 전체 경우의 수에서, 그러니까 가위바위보를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에서 비기는 경우를 빼주면은 이게 바로 승부가 결정지어지는 경우의 수가 나올 거란 말이지. ABC 세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되느냐? ABC는 가위바위보 셋 중에서 하나를 낼 거야. 각각에 대해서 B도 가위바위보 셋 중에서 하나를 내겠지. 각각에 대해서 C도
3가지 중에 하나를 낼 거야. 그럼 총 27가지 가지수가 나와. 세 사람이 가별부를 하면은. 비기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 셋이서 똑같은 걸 내는 경우. A, B, C가 셋 다 가위를 내거나 가위를 내거나 보를 내거나 그 3가지가 비기는 경우가 있고, 또 비기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은 A 가위 내고 B 바위 내고 C 보 내고 셋 다 다른 거 내는 경우. 이때도 승부가 결정이 안 되지. 이거는 몇 가지가 나오니? 잘 생각해보면 알겠지만 A가 가위바위보 셋 중에 하나를 내. 하나를 냈으면은 B는 만약에 A가 가위를 냈으면 B는 가위를 내면 되니 안 되니? 안 되지. 지금 셋 다 다른 걸 내는 경우였으니까. 그러니까 A가 셋 중에 하나를 냈을 때 B는 A가 낸 거 빼고 나머지 2개 중에 하나를 내면 되고, C는 A, B가 냈던 2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하나를 내면 이게 바로 A, B, C가 서로 다른 모양의 그 가위바위보를 냈을 때 그 경우의 수가 되는 거야. 총 몇 가지니? 6가지지. 그럼 비기는 경우 수는 이거 더해주면 되니까 9가지가 나오게 되겠네. 그럼 승부가 나는 경우는 27에서 9를 빼준 18가지가 답이 되겠다. 104번. 주사위가 있는데 요번에는 1부터 6까지 적혀있는 주사위가 아닌 1부터 12까지 적혀있는 주사위야. 이 주사위를 던졌을 때 그 눈을 각각 A하고 B라고 해준대. 그리고 나서 A하고 B가 바로 요런 함수를 만족시키는 수가 되는데, 이 2개의 함수, 그러니까 2개의 그래프지,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가 3이 되도록 하달래. X좌표만 생각해주면 된다, 이거.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까? A가 3이 나왔고 B가 6이 나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여기 관계식이 어떻게 되니? Y는 X 플러스 3. 두 번째 관계식은 Y는 6X 이렇게 되는데, 얘네 2개의 교점을 한번 구해보자고. Y 같다고 놓고 풀면 되니까 X 플러스 3은 6X 이렇게 놓고 풀면은 X의 값이 나오지. 교점의 X의 좌표가 나온다고. X가 5분의 3이 나오게 돼. X좌표가 3이 아니니까 이건 우리가 원하는 경우가 아니지.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찾아주다니 너무 많아. 36가지 경우가 있잖아. 이렇게는 해주기 조금 곤란하고, 다른 방법으로 하나하나 넣어주기 힘드니까 일단 관계식부터 풀어보자고. A, B가 어떤 조건에 만족해야 X좌표가 3이 되는가. 아까 풀던 식으로 풀면 되지. Y 똑같기 때문에 교점의 Y좌표 똑같아야 될 거 아니야. 교점에서 X좌표는 이런 관계식을 만족해야 될 거야. 그럼 X 있는 것끼리 묶어주고 나서 푸는 거. 방정식 푸는 기본적인 요령이지. X를 우변으로 넘겨봅시다. 그러면은 B 빼기 1의 X가 될 테고, 여기는 A만 남을 테고.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이 X 값이잖아. 그러니까 X 값만 남겨놓고 양변을 B-1로 나눠줍시다. 그럼 X의 값이 이렇게 나온다고. 이게 얼마가 돼야 된다는 거야? 3이 나오는 경우만 생각하시면 돼. B하고 A는 주사위의 눈이니까 1부터 12까지 넣을 수밖에 없어. 뭐 A를 넣던 B를 먼저 넣던 3만 만들어주면 돼. 근데 B를 먼저 넣었을 때가 값 구하기가 편하니까 B부터 넣어줍시다. 순서상은 A, B로 구해줄 거야. 자, B에 1이 들어가게 되면은 분모가 0이 되니까 이건 값이 안 나오지. B가 1이 될 수는 없고, B가 2가 될 경우에는 여기 B 빼기 1이 1이 되고, A가 3이 될 때만 값이 3이 나오게 될 거예요, 여기가. 마찬가지 방법으로 B에다가 3을 넣으면은 A는 얼마가 돼야 되니? 6이 돼야 되고, B에다 4를 넣으면 A는 얼마 돼야 돼? 9 돼야 되나? B에다가 5를 넣으면 A는 12가 돼야 되고, 그 이상은 해줄 필요가 없지. 지금 A 값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12 이상의 값은 나올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총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되는 거야? 요거 4가지 경우밖에 안 나오는 거지. 105번. 지금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A, B, C, D 5칸으로 나눠져 있어. 거기에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초록색, 보라색 5가지 색깔을 칠해 넣을 건데, 어떤 규칙을 적용시키냐면은 같은 색은 여러 번 써도 돼. 제한 없이 써도 되고, 그런데 이웃하는 곳에는 서로 다른 색을 칠해야 돼. A에 빨간색을 칠했으면은 B, C, D에는 빨간색을 칠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왜냐면 이렇게 이웃해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 풀면 되냐면은 A부터 그냥 순서대로 색을 채워 나가면 돼. A에는 어떤 색을 칠할 수 있니?
5가지 색 중에서 아무거나 칠해도 되지, 다른 곳에 색깔이 아무것도 지금 안 칠해져 있으니까. 자, 각각에 대해서 B를 칠하려고 보니까 A에 이미 색깔이 칠해져 있어. A하고 근데 인접해 있어. 그러면은 A에 칠했던 색깔은 칠하면 안 되겠지. 따라서 4가지 색 중에 하나를 칠할 수 있고, 각각에 대해서 C를 칠하려고 보니까 C는 A에도 인접해 있고 D하고도 인접해 있어. 물론 D하고 E하고도 인접해 있는데 D하고 E는 아직 색을 안 칠했으니까. 따라서 C는 3가지 중에서 A, B 칠한 거 말고 다른 색깔은 다 칠할 수 있지. 이제 D를 칠해야 되는데 D를 보니까 A하고도 인접해 있고 C하고도 인접해 있어. 역시 3가지 중에 하나 칠하면 되고, E는 D하고 인접해 있고 C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3가지 중에 1가지 칠하면 돼. 다 곱해보면은 540가지가 나와. 106번. 남학생 3명, 여학생 3명이 있는데 번갈아 가면서 써야 된대. 번갈아 가면서 쓸 수 있는 경우는 남학생이 맨 앞에 쓰고 이렇게 3명이 쓴 다음에 여학생이 그 사이사이에 들어가면 요게 바로 번갈아 가면서 서는 거야. 근데 이런 경우 말고 여학생이 앞에 이렇게 선 다음에 남학생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 요것 말고 남학생과 여학생이 번갈아 가면서 설 수 있는 경우가 있나? 없지. 따라서 요 2가지 경우를 더해주면 돼. 2가지 경우를 더해주는데 이렇게 서는 경우가 경우의 수가 1가지밖에 없냐? 그건 아니야. 남학생이 일단 남학생들의 자리는 정해졌지만 남학생들끼리 자리를 바꿀 수가 있잖아. 3명이서 3자리를 갖고 맘대로 바꿀 수 있으니까 경우의 수는 당연히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되고, 여학생들 역시 3자리 가지고 3명이서 맘대로 자리를 바꿀 수 있으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1의 경우의 수를 갖고 있어. 남학생 막 번갈아 가면서 쓸 수 있고 여학생도 막 번갈아 가면서 서가지고 동시에 이런 형태가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경우의 수를 곱해줘야 되겠지. 오른쪽도 마찬가지야. 여학생들끼리 맘대로 바꿀 수 있고 자리를, 남학생들 역시 자리를 맘대로 바꿀 수 있고, 남학생, 여학생 모두 서야지 1가지 사건이 완성된 거기 때문에 곱해주면 되고, 이 경우의 수하고 지금 이쪽에 있는 경우의 수하고 더해주면은 몇 가지가 나와? 72가지 나오지. 107번. A, B, C, D 4사람이 있는데 얘네들을 일렬로 세워. 근데 조건이 있어. B가 C보다 앞에 있어야 돼. B하고 C가 안 붙어 있어도 되지만 B는 C보다 항상 앞에 서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푸는 방법은 한 2가지 소개해 줄게. 첫 번째 방법은 약간 분류를 해 놓는 거야. B가 C보다 앞에 서긴 서는데, 이제 첫 번째는 B가 맨 앞에 설 경우 나머지 3명이 이렇게 쓰겠지. 두 번째, B가 2번째 설 경우, 세 번째, B가 3번째 설 경우, 네 번째, B가 4번째 설 경우도 해야 되는데 B가 4번째 쓰면은 C보다 앞에 설 수가 없으니까 그거는 이제 안 하기로 하고, 자, B가 맨 앞에 설 경우에는 C가 요 셋 중에 아무 데나 와도 돼. 그렇지? 그러니까 A, C, D 3사람 갖고 3자리 차지하게 줄 세우면 된다 얘기야.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나오니? 3 곱하기 2 곱하기 1의 경우의 수가 나오지. B가 2번째 이렇게 설 경우에는 C가 여기에 오면 되니 안 되니? 안 되지. 따라서 첫 번째 칸에는 A, D 둘 중에 하나만 와야 돼. 그래서 2가지 경우밖에 없고, 각각에 대해서 이제 여기 2자리는 나머지 2사람이 아무나 와도 되니까 2 곱하기 1 이렇게 하면 되겠지. 자, 세 번째 경우는 C가 반드시 여기에 와야 돼. 그러니까 C는 경우의 수에서 제외되겠지. 그냥 A, D 둘이서만 자리 바꾸는 경우 2가지밖에 없어. 여기에서 6가지, 여기서 4가지, 여기서 2가지인데 이걸 다 곱해주는 게 아니고 더해줘야 되지. 그래서 12가지가 답이 돼. 자,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은 약간 어려울 수 있어. 이해하기는 이 방법이 어려운데 풀기는 이게 더 쉬워. 어떤 방법이냐면은 A, B, C, D 4명을 그냥 일일로 막 세우는 거야. 가지수가 몇 가지가 나오니?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나오지. 근데 이 경우에는 C가 B보다 앞에 서는 경우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C, B, D 이렇게 쓰는 경우가 지금 요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이런 경우를 빼주면 돼. 어떻게 빼주냐면은, 자,
지금 B하고 C하고 자리만 바꾼 거야. 이렇게 서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서는 경우도 있는데 밑에 있는 건 우리가 요구하는 경우고 위에 있는 건 안 되는 경우야. 하나를 더 써볼게. 감이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내가 뭘 얘기하고 싶어 하는지. 밑에 있는 건 우리가 원치 않는 경우고 위에 있는 게 우리가 원하는 경우. 여기도 동그라미 스페이스 해줄까? 보면 알겠지만 BC하고 둘이서 자리를 바꿔줌에 따라서 한 가지는 우리가 원하는 경우가 되고 한 가지는 우리가 원치 않은 경우가 돼. 그런 게 이렇게 짝지어서 두 개씩 짝지어져 있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우리가 원하는 경우고 둘 중에 하나는 원하지 않는 경우니까 전체 경우의 수를 2로 나눠주기만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경우의 수만 나오게 되겠지. 이렇게 해서 12가지를 구하는 방법이 있어. 108번. 앞면과 뒷면에 6개의 숫자가 써있는데 0이 포함되어 있어. 0이 포함된 카드 문제의 경우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뭐라고 했니? 0은 맨 앞자리에 올 수가 없다는 거, 그거 조심해줘야 된다고 했었지. 이렇게 6장의 카드가 있는데, 6장의 카드래. 6개의 숫자가 있는데, 이 숫자가 6장의 카드에 써져 있는 게 아니고, 한 장의 카드에 숫자 2개씩 써져 있어. 예를 들어서 0, 1이 카드 앞뒤에 써 있을 수 있고, 3, 5가 카드 앞뒤에 써 있을 수 있고, 7, 9가 카드 앞뒤에 이렇게 써 있을 수가 있다고. 뭐 그렇게 해서 카드를 만드는 가지수는 이 문제에서 따져줄 필요는 없어. 어쨌든 카드 앞뒤에 숫자가 써져 있다는 것만 알면 돼. 이런 카드 3장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정수를 구해야 된대. 세 자리 정수. 세 자리 정수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네. 100의 자리부터 봅시다.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는 몇 개가 있니? 여기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 0 빼고 5개 중에 하나 오면 되겠지? 각각에 대해서. 원래는 이제 100의 자리 숫자를 하나 정해주고 10의 자리 숫자는 몇 개가 올 수 있어? 6개의 숫자 중에서 100의 자리 하나 썼으니까 5개가 와야 되는데 이 문제가 약간 특이한 점이 뭐냐면은 여기에 카드 한 장을 쓰고 나면은 카드 한 장에 숫자 2개가 써있잖아. 따라서 숫자 2개를 못 쓰게 돼. 숫자가 몇 개 남는다는 얘기야? 4개 남는다는 얘기야. 6개 중에 2개를 써버렸다고 여기서. 그럼 여기 카드 놓으면은 여기서도 숫자를 몇 개 쓰게 되는 거야? 숫자를 2개 더 써버리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미 숫자를 4개 써버리고 숫자가 몇 개밖에 안 남아? 2개밖에 안 남아. 이렇게 경우의 수를 구해줘야 돼. 답이 3번이야, 그래서. 109번. 23개의 지하철역이 있는데, 한 역에서 다른 역으로 갈 때, 그때마다 다른 표를 구해야 된대. 그럴 때 만들어내야 되는 지하철표의 종류가 모두 몇 가지인가 구하는 문제야. 왕복표는 없대. 그러니까 한 역에서 다른 역으로 가는 표만 있을 뿐, 왔다 갔다 하는 표는 없다 이거야. 23개 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너무 많으니까 하는 방법만 알려주면 되니까 5개 역으로 줄여봅시다. A, B, C, D, E 이렇게 5개의 역이 있어. 자, A에서 B역으로 가는 표 이런 게 하나의 경우가 되는 거야. B역에서 C역으로 가는 표 이런 것도 하나가 되는 거고, 이 각 역에서 다른 역으로 갈 때는 다른 표가 무조건 되기 때문에 C역에서 B역으로 가는 것, B역에서 A역으로 가는 것도 다른 표야. 자, 이런 식으로 표의 종류를 세주다 보면은 어떻게 세면 되냐면은, 자, 처음에 출발역이 있어야 되고 도착역만 정해지면 그게 표의 하나의 종류가 되는 거지. 23개의 역이 있다고 했으니까 출발역 몇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니? 당연히 2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지. 각각에 대해서 도착역은 몇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 출발역에서 출발역을 끝낼 수는 없으니까 하나는 빼야겠지. 따라서 22개의 역이 도착역의 종류가 될 거야. 이게 바로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 표의 가지수가 돼. 506가지씩. 이런 식으로 계산할 때 보통 이렇게 나누기 2를 해줬었는데, 그거는 이제 A, B로 갈 때랑 B로 A로 갈 때는 이게 한 가지로 될 경우엔 2로 나눠주지. 하지만 이번 문제는 A에서 B로 가는 경우하고 B에서 A로 가는 경우하고 다른 경우이기 때문에 나눠줄 필요가 없지. 그 다음 문제 110번. 수학시험을 봤는데 수학시험이 OX 문제야. 4문제를 출제했는데 이놈이 4문제를 다 찍었어. 무심코 4문제를 풀었대. 그런데 맞는 문제가 운 좋게 있을 수가 있지. 2문제 이상 맞춰야 되는데 욕심도 크네. 2문제 이상 맞히는 경우가 몇 가지나 되겠는가.
내 문제의 답이 OX, OX 뭐 이런 식으로 가정을 해보자고. 근데 지수는 찍었잖아. 찍었으니까 뭐 OX, X, X 이런 식으로 찍을 수도 있고 XO, OX 이런 식으로 찍을 수도 있고 XX, XX 이런 식으로 찍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1번 맞고 2번 맞고 4번 맞고 이건 세 문제 맞췄네. 이거는 이게 답이야. 지금 이게 답. 이거 틀렸고 이거 틀렸고 이거 맞췄지. 한 문제 맞췄고 두 문제 맞췄고 세 번째 경우는 여기 한 문제 맞췄고 여기 두 문제 맞췄고 이런 식으로 막 찍다 보면은 두 문제 이상 맞추는 경우가 몇 가지가 나오겠냐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두 문제 맞추는 경우도 있겠고 세 문제 맞추는 경우도 있겠고 네 문제 맞추는 경우도 있지. 세 가지를 따로따로 생각해 줘야 돼. 원래는 너무 생각해 줘야 될 가지수가 많지. 그래서 이런 가지수가 많을 때는 어떻게 풀으라고 했지? 전체 경우의 수에서 우리가 원치 않는 경우를 빼주라고 했지. 그럼 전체의 경우의 수를 알아야 되는데 지수가 찍는 이 가지수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했을 때 이 가지수가 몇 가지가 나오겠는가? 그거는 쉽지. 첫 번째 문제 지수 OX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거야. 두 번째 역시도 OX 둘 중에 하나고 세 번째도 OX 둘 중에 하나, 네 번째도 OX 둘 중에 하나. 동전 던지기랑 똑같이 총 16가지 답안이 나와. 지수가 작성할 수 있는 답안이 총 16가지가 나온다. 그 중에서 지수는 두 문제 이상 맞추고 싶어. 그럼 하나도 못 맞추는 경우하고 한 문제만 맞추는 경우를 빼주기만 하면 된단 말이야. 하나도 못 맞추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되겠니? 첫 번째는 X하고 두 번째는 O하고 세 번째 X하고 네 번째 O를 해야지. 답안하고 완전히 비껴나가게 되지. 이게 틀리는 경우 딱 한 가지야. 다 틀리는 경우. 한 문제 맞추는 경우는 첫 번째 문제 맞추는 경우가 있겠고 두 번째 문제 맞추는 경우가 있겠고 세 번째 문제 맞추는 경우가 있겠고 네 번째 문제 맞추는 경우가 있겠고 총 4가지 경우가 있어. 이걸 우리가 원치 않는 경우는 총 5가지 경우가 나오는 거야. 이걸 빼주면 돼. 우리가 원하는 경우는 11가지나 나오게 되네. 총 16가지 경우가 있는데 두 문제 이상 맞추는 경우가 11가지 경우가 돼. 다 찍었는데 50점 이상 맞는 게 50점 이상 맞을 확률이 반이 넘어가. 16가지 경우에서 8가지 경우만 돼도 50%인데 11경우나 나왔으니까 50%가 넘어가는 거지. 되게 좋네. 찍었는데도 50점 이상 나올 경우가 그렇게 그럴 확률이 높고. 111번. 몇 개의 배구팀이 서로 한 번씩 돌아가면서 경기를 했더니 36번의 경기가 이루어졌대. 경기에 참가한 배구팀은 모두 몇 팀입니까? 지금까지 풀어봤던 문제는 어떤 식으로 풀어봤니? A, B, C, D 이 5개의 배구팀이 있는데 이 배구팀들이 한 번씩 돌아가면서 경기를 했을 때 몇 경기를 치르게 됩니까? 이런 식의 문제였지. 이 문제는 반대로 낸 거야. 원래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반대로 된 문제를 풀 수가 있어. 원래 문제부터 풀어봅시다. 5팀이 몇 번의 경기를 해야 되는지. 자, 경기를 치르려면은 두 팀을 골라야 돼. 두 팀을 골라서 경기를 시켜야 된다고. 첫 번째 팀을 고르는 가지수가 5가지지. 두 번째 팀을 고르는 가지수는 첫 번째 골랐던 팀은 못 고르니까 4팀 중에 하나를 고르게 될 거야. 그래서 곱해주면은 20가지의 종류가 나오게 되는데 이 중에서 A 먼저 고르고 B를 고르나 B를 먼저 고르고 A를 고르나 A, B 둘이 싸우는 건 똑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야? 2로 나눠줘야 돼. 이런 식으로 많이 풀었지. 그래서 10경기가 나오게 돼. 5이서 경기를 한다면, 5팀이 경기를 한다면은 한 번씩 돌아가면서 경기를 하고 싶으면 10경기만 하면 돼. 근데 요번에는, 이 문제는 36번의 경기를 했대. 그럼 5팀 이상이 왔단 얘기야. 몇 팀인지 이제 풀어봐야 되겠지. 몇 팀인지 모르니까 그걸 구해야 되니까 온 팀 수를 X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 팀하고 경기를 치르게 될 팀은 몇 팀 중에 선택을 해야 돼? 지금 골라놓은 요 팀을 제외한 X 빼기 1개의 팀에서, 그러니까 5개의 팀이었다면은 5 빼기 1에서 4가 나왔듯이 X개의 팀이었다면 X-1개의 팀이 상대가 되겠지. 그리고서 나누기 2를 꼭 해주지. 왜냐면은 A, B나 B, A나 똑같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했을 때 36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 10경기보다 더 많은 경기를 했기 때문에 반드시 X는 5보다 큰 수가 될 거야. 5보다 큰 수 중에서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거 고르기만 하면 되겠지.
6 집어넣어보고 7 집어넣어보고 8 집어넣어보고 하다보면은 여기에 9가 들어갔을 때 식이 성립한다는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4, 5팀이 답이야. 112번. 112번에 안 나오니. 초콜릿, 사탕, 쿠키, 파이 이렇게 4종류의 과자가 있어. 어려우니까 A 과자, B 과자, C 과자, D 과자 이렇게 씁시다. A, B, C, D 4개의 과자가 있는데 이걸 두 사람에게 2개씩 나눠준대. 철수하고 영이라고 합시다. 두 사람. 철수한테 A, B 과자 주고 나면은 영희한테는 C, D 과자 줄 수밖에 없어. 철수한테 B, C 주면은 영희한테는 A, B 줄 수밖에 없어.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세 가지고 몇 가지가 나오게 되겠는가? 그건 물어보는 거야. 근데 잘 보면 알겠지만 철수한테 과자 2개 주고 나면은 영희한테는 그냥 나머지 과자 중에 하나 주면 돼. 그러니까 철수한테 줄 과자만 이렇게 정해주면은 그걸로 경우의 수가 딱 끝나는 거야. 맞지? 그럼 철수한테 줄 수 있는 과자가 몇 종류나 되느냐? 그러니까 몇 종류로 철수한테 과자를 줄 수 있냐? 첫 번째 주는 과자를 ABC 중에 하나를 고르지. 두 번째 줄 수 있는 과자를 나머지 3개 중에 고르지. 첫 번째 주는 과자하고 두 번째 주는 과자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B 과자를 주나 B, A 과자를 주나 똑같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2가지 경우가 중복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지. 2로 나눠주면은 6가지 종류로 철수한테 과자를 줄 수 있는데, 철수한테 주면 거기서 경우의 수가 끝난다고. 철수한테 과자가 딱 정해지고 나면은 영희한테 뭐 이런 과자를 줄 수도 있고 이런 과자를 줄 수도 있고 이런 과자를 줄 수도 있고 이렇게 가지를 뻗지 않는다고. 그래서 총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되는 거야? 그냥 6가지가 되는 거야. 뭐 6 곱하기 얼마 이런 게 되는 게 없기 때문에 6가지가 답이 된다. 113번은 경우의 수가 가장 큰 거 5개 중에 고르는 건데, 이런 거 수학 선생님들이 좋아하겠지. 왜냐면 5문제 낼 거 1문제에 낼 수가 있으니까.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아. 구해보면은 4번이 경우의 수가 가장 많다는 거 알 수 있을 거야. 1번은 경우의 수가 12가지가 나오고, 2번은 5가지, 3번은 24가지, 4번은 60가지, 5번은 10가지 나와. 114번. 면접실에 수험생 5명, 의자가 5명 있어. 근데 의자에는 수험생 이름이 표시되어 있는데, 이 수험생들이 무심코 자리에 앉을 때 2명만 자기 자신의 이름이 적힌 자리에 앉아야 된대.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5명이 무심코 자리에 앉아. 근데 우리는 의식하고 자리에 앉힐 거야. 어떻게 의식하고 자리에 앉히면은 5명 중에 2명만 선발해서 그 2명은 자기 자리에 앉히고, 나머지 3명은 자기 자리 아닌 자리에 앉히고. 의식해서 앉히지만 5명 중에 2명을 선발할 때 우리가 무작위로 선발하면은 그게 무심코 자리에 앉을 때랑 똑같은 경우의 수가 나오게 돼. 5명 중에 2명을 선발하는 가짓수는 5 곱하기 4 나누기 2가 되겠지. 각각에 대해서 이제 3사람 남은 거야. 나머지 3사람은 어떻게 앉혀야 돼? 자기 이름이 적힌 자리에 앉으면 안 돼. 예를 들어서 A, B, C 3사람이 남았다고 해봅시다. 의자 당연히 A, B, C 남았겠지. 앞선 2사람들은 자기 자리에 앉았으니까 남아있는 의자는 남은 사람들 이름하고 똑같은 의자가 남아있어야 돼. 자, A는 A 자리에 앉으면 안 돼. B나 C에 앉아야 돼. 2가지 경우를 선택할 수 있어. 각각에 대해서 B하고 C는 어떻게 앉아야 되냐? A가 만약에 B에 딱 앉았다고 해보자고. 그럼 B하고 C는 어떻게 앉아야 돼? C는 C에 못 앉으니까 C는 A에 앉거나, C는 A에 앉고 B가 C에 앉는 경우밖에 없어. 더 이상 경우의 수가 늘어나지 않지. A가 B에 앉자마자 B, C 자리가 그냥 결정되어 버리니까. B가 C에 앉았을 경우 한번 또 생각해 줄까? B가 C에 앉았으면은, B가 C에 앉았대. A가 C에 앉았으면은 B는 A에 앉을 수밖에 없어. 왜냐면 자기 자리 못 앉으니까. C는 B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지. 자리가 거기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A가 C에 앉자마자 나머지 2사람 자리가 그냥 결정돼 버리지. 선택권이 없는 거야. 경우의 수가 여기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고. 따라서 답이
20가지가 돼. 115번. 9개의 점이 있는데 이 9개의 점으로 삼각형을 만들어야 돼. 알고 있겠지만 첫 번째 점 9개, 두 번째 점 8개 중에 세 번째 점은 나머지 7개 점 중에 선택할 수 있고, 세 점을 고르는 순서가 상관없기 때문에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눠주게 되지. 삼각형 문제 몇 개 풀어봤으니까 이렇게 푼다는 것쯤은 이제 알 거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니? 빼줘야 되는 게 있지. 어떤 걸 빼줘야 된다고 했니? 같은 직선상에 놓인 점들에서 삼각형은 만들어질 수 없다. 자, 여기 점 3개가 있기 때문에 점 3개. 요 점 3개 가지고 우리가 삼각형 만들려고 시도했던 건 몇 개 있을까? 당연히 하나지. 우리가 지금 요게 삼각형의 개수가 아니고 지금 점을 선택해주는 개수잖아. 이 직선에 있는 점 3개 가지고 점 3개를 선택하는 방법이 가지고서 하나밖에 없지. 그러니까 삼각형을 만들려고 시도할 수 있는 개수가 1개밖에 없다고. 요 라인에서도 하나, 뭐 요 라인에서도 하나, 요 라인에서도 하나, 요 라인에서도 하나, 요 라인에서도 하나, 이렇게 6개고 또 이렇게 돼 있지. 그래서 총 8개가 빠져야 돼. 계산해주면은 76까지가 나와. 자, 23쪽 116번. 주사위 3개를 동시에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7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를 찾아달래. 주사위 3개를 던지면은 3개 주사위가 111이 나올 경우 3하고, 3개의 주사위 눈이 666 나왔을 경우 18. 요 경우가 최소값, 최대값 돼. 3개 주사위 합이 최소값, 최대값 되는 경우가 111, 666이잖아. 따라서 생각해 줄 수 있는 7의 배수는 7하고 14뿐이야. 3하고 18 사이에 들어있어야 되니까 38 물론 포함되는 거고. 자, 3개의 주사위 눈의 합이 7이 되려면은 경우의 수가 좀 나눠져야겠지. 수영도인데 첫 번째 주사위가 1이 나오는 경우, 2가 나오는 경우, 3이 나오는 경우, 4가 나오는 경우, 5가 나오는 경우, 6이 나오는 경우 각각에 대해서 두 번째, 세 번째 주사위 눈의 합이 얼마가 돼야 되니? 첫 번째 주사위가 1이면은 6 나와야 되는 거고, 5 나와야 되는 거고, 4 나와야 되는 거고, 3 나와야 되는 거고, 2 나와야 되는 거고, 1 나와야 되는데 두 개의 주사위 눈의 합이 1이 나올 수는 없으니까 이 경우는 빼준다. 두 개의 주사위 눈의 합이 6이 나오는 경우는 뭐 1, 5, 2, 4, 3, 4, 3, 3, 4, 2, 뭐 이런 식으로 해서 5가지 경우가 나오지. 두 눈의 수의 합이 5가 나오는 경우는 4가지, 3가지, 2가지, 1가지 이렇게 나와서 15가지 경우가 발생해. 14 같은 경우에도 1, 2, 3, 4, 5, 6 첫 번째 주사위가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 각각에 대해서 두 번째 주사위 눈의 합이 13, 뭐 12, 11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두 개의 주사위 눈의 합이 13이 나올 수는 없으니까 12, 11, 19, 87 이런 경우만 다 따주시면 되겠지. 뭐 그런 경우의 수 역시 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총 여기도 15가지 경우가 나와. 두 가지를 합해주면 그게 바로 답인 30가지. 117번.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지는데 A 주사위에서 나온 눈을 A, B 주사위에서 나온 눈을 B라고 한대. 점 P를 이 주사위에 나오는 눈의 숫자에 따라서 이동을 시키는데 A 주사위에서 나온 눈의 수대로 X축 방향으로 이동시키고 B 주사위에서 나온 눈의 수대로 Y축 방향으로 이동을 시켜. 그런 식으로 두 번을 해. 점 P는 원래 원점에 있었어. 이 원점에 있었던 P가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주사위에 나온 숫자에 따라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동한 후에 직선 위에 그 점이 놓여야 해. 자, 한번 해봅시다. 처음에 주사위 A 주사위를 던지고 두 번째 A 주사위를 던졌을 때 그 눈의 수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수의 눈의 한 만큼, 그러니까 첫 번째 뭐 A 주사위 던져서 2가 나왔고 두 번째 A 주사위에서 3이 나왔다. 그러면은 5만큼 이제 점 P를 X방향으로 이동하게 될 거야. 이 5라는 값을 5라고 쓰지 말고 문자로 뭐로 써볼까? 대문자 A로 써볼까? A만큼 이동하게 될 테고 X축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역시 요 소문자 B만큼씩 어떻게 뭐 3, 2 이런 식으로 이동하던 7, 3 이런 식으로, 아니 7, 3이 4, 3 이런 식으로 이동하던 뭐 하여튼 두 번 움직였는데 그 두 번 움직인 값의 합을 B라고 해보자고. 대문자 B로. 그럼 P점의 좌표는
0,0에서 a, b로 바뀌게 되는 것이지. 그리고 a, b를 직선에 대입하면은 만족을 해야 될 거야. 그럼 b는 3a 빼기 1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a, b만 찾아주면 돼.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a하고 b는 지금 주사에 한 개를 던졌을 때 나온 수가 아니고 주사를 두 번 던졌을 때 나온 수의 합이야. a, b의 순서상을 찾아봅시다. a, b 이런 식으로. a에 올 수 있는 값은 어떤 값들이 올 수 있니? 2 올 수 있고 3도 올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올 수 있을 거야. 1은 못 오지. 1은 못 오지. 왜냐면은 a 값이야 두 수의 합이라고 했으니까 두 눈의 합이라고. a가 2가 됐을 경우에 b는 얼마가 돼야 되니? 5가 돼야 되는 거지. 5 맞지? a가 3이 왔을 경우에 b는 얼마가 돼야 돼? 여기 3 들어가면은 8, 아이고 b가 8 나와야 되네. 곱빼기 1이라서 8 돼야 되는 거고, a가 4가 되면은 b는 4 들어가면은 4, 3, 12에서 여기 11 나와야겠네. a가 5가 되면은 5, 3, 15니까 14 나와야 되는데, b가 지금 주사에 두 번 굴렸을 때 나온 수의 합이지, 두 눈의 합이 14가 나올 수는 없으니까 이 경우는 빼줍시다. 자, 이제 이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경우의 수만 구해주면 돼. 자, 주사위를 두 번 던져서 두 눈의 합이 2가 나오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니? 1, 1, 한 가지밖에 없잖아. 각각에 대해서 두 눈의 합이 5가 나오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었니? 4가지가 있었지. 자, 3, 8이 나오는 경우는 두 번 던져서 합이 3이 나오는 경우는 몇 가지? 2가지 있지. 이거 빨리빨리 계산할 수 있어야 돼. 두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합이 8이 나오는 경우는 몇 가지? 5가지. 이 정도인지 되나? 안 되면 뭐 다 해보고 8이 나오는 경우 뭐 3, 2, 6, 3, 5, 4, 4 이런 식으로 다 따져봐서 5가지가 정말 되는지 따져봐야 되고. 자, A가 4, 그러니까 두 번 던져서 4가 나오는 경우는 3가지가 있지. 각각에 대해서 11에 나오는 경우는 2가지가 있고. 그럼 여기 4가지, 여기 10가지, 여기 6가지를 합해주면은 우리가 원하는 경우의 수가 되는 것이지. 답은 20. 118번 1부터 60까지 숫자가 적힌 카드가 있어. 한 장을 뽑았을 때 적힌 숫자가 8의 배수이거나 약수의 개수가 홀수인 수가 나와야 된대. 그럼 8의 배수인 경우하고 홀수인 경우하고 경우의 수를 더해주면 되겠다, 그지? 8의 배수는 몇 가지가 있니? 60을 8로 나눠주면 간단하게 나오지. 8, 7, 56이니까 7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와요. 약수의 개수가 홀수라는 수, 약수의 개수가 홀수인 수는 어떤 숫자니? 예를 들어서 8 같은 숫자는 약수가 뭐뭐뭐 있어. 1, 2, 4, 8 이런 거 있어. 짝수계네. 이런 숫자는 아니라는 거야. 10 볼까? 1, 2, 5, 10 이런 거 있어. 이것도 짝수계인데 9 한번 봅시다. 9, 1, 3, 9. 이거 홀수계네. 근데 이런 것만 봐서 이렇게만 해서는 아직 약수의 개수가 홀수인 수가 어떤 수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 이런 식으로 1부터 60까지 다 해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 12 정도 해볼까? 12 그러면 12 1, 12 2, 6 3, 4 이런 거 안 되겠어. 보니까 가운데에 이렇게 3처럼 3의 제곱은 9 이런 숫자가 있어야지. 이런 게 한 번만 딱 써져 있는 가운데에 이런 거 한 번만 써지는 숫자가 있어야지만이 약수의 개수가 홀수가 나올 것 같단 말이야. 지금 12처럼 이렇게 짝을 이뤄서 1, 12, 2, 6, 3, 4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면은 절대로 약수가 홀수의 개수가 나올 수가 없어.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수는 어떤 수다? 제곱수라는 걸 알 수가 있지. 9 같은 거는 3의 제곱이었기 때문에 약수의 개수가 홀수가 나온 거였어. 그냥 9 될 테고 당연히 4도 되겠지. 2의 제곱이니까 1의 제곱인 1도 될 테고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5의 제곱, 6의 제곱, 7의 제곱, 8의 제곱 하려고 보니까 64, 60을 넘어가니까 안 되지. 몇 가지가 있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있는 거야. 이게 7가지가 있어. 홀수. 약수의 개수가 홀수인 수가 7개가 있는 거야. 그래서 답은 7 더하기 7에서 14가 되느냐? 이건 8 더하기 7한 거 아니야? 7 더하기 7한 거야?
7-7에서 14가 되느냐? 그건 아니지. 왜냐면은 8의 배수 중에 이 16이 포함되어 있거든. 같은 수를 두 번이나 더할 순 없지? 따라서 한 번 빼줘야 되니까 13가지가 다 되겠지. 13가지. 119번. 사탕 10개가 있는데 이거를 세 사람한테 나눠주고 싶대. 근데 한 사람당 1개 이상의 사탕은 꼭 받아야 돼.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뭐 대충 생각해보면은 1개, 2개, 7개 이런 식으로 나눠줘도 되고, 또는 2개, 2개, 6개 이런 식으로 나눠줘도 되고, 경우의 수가 몇 개 나올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줄 순 없잖아. 그냥 약간 분류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간단하게 풀어보자고 하는 게 이제 경우의 수 단원에서 하고자 하는 우리의 목표라고 할 수 있지. 자, 세 사람이 각자 1개 이상의 사탕을 꼭 받아야 된다고 여기 단서를 달아놨는데, 이런 단서가 달려있을 때는 일단 세 사람한테 1개씩의 사탕을 미리 나눠줘. 그럼 사탕이 몇 개가 남니? 7개가 남지? 이 7개 남은 사탕으로 세 사람한테 다시 사탕을 나눠주는 가짓수를 세는 편이 훨씬 쉬워. 개수가 줄어들었으니까 쉬운 거야. 7개 사탕을 나눠줘 봅시다. 일단 지금 한 사람한테 사탕 하나씩 나눠준 상태야. 첫 번째. 한 사람한테 사탕을 이렇게 주고, 나머지 두 사람한테는 똑같은 개수만큼 사탕을 이렇게 주는 경우.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 원래는 이거부터 생각해줘야 돼. 세 사람한테 똑같은 양만큼의 사탕을 주는 경우. 뭐 둘둘둘 이런 식으로 사탕을 주는 경우를 원래는 맨 먼저 생각해줘야 되는데, 이 7이라는 숫자가 그렇게 나눠주는 숫자가 아니잖아. 3으로 나눠주는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요거를 생각 안 해준 거고, 그 다음 경우의 수인 한 사람한테 나눠주고 두 사람한테 나눠주는 숫자는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3, 2, 2 이렇게 3개, 2개, 2개 나눠주면 더해서 7개가 되니까 이렇게 나눠주는 경우를 첫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 첫 번째 사람한테 7개 나눠주고 나머지 사람한테 하나도 안 나눠줘. 이미 한 사람당 1개 사탕을 줬기 때문에 여기서는 하나도 안 줘도 상관없지. 또는 6개를 주고 1개 줄까? 그러다 보니까 8개가 되지. 6개를 줬을 때는 똑같은 숫자를 두 사람한테 줄 수가 없어. 따라서 그 다음에는 5개를 한 사람한테 주고 나머지 2개를 똑같은 수로 나머지 두 사람한테 주고, 그 다음은 당연히 3개 주고 2개 1개 주고 3개 이렇게 사탕을 분배해가지고 요 사탕을 이제 줄 거야. 이게 0개 어차피 똑같은 개수니까 뭐 경우의 수가 발생을 안 하는데, 또 7개는 사탕의 개수가 다르잖아. 그러니까 7개의 사탕을 A, B, C 세 사람 중에 어떤 사람한테 주느냐에 따라서 경우의 수가 또 갈리게 된다고. 그러니까 7개의 사탕을 A한테 줬을 경우, B한테 줬을 경우, C한테 줬을 경우 이렇게 3가지 경우가 발생하고, 이것도 마찬가지. 5라는 개수의 사탕을 A한테 줬을 경우, B한테 줬을 경우, C한테 줬을 경우 3가지 경우가 발생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3가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3가지 발생하지. 따라서 요런 모양으로 사탕의 개수를 정해가지고 A, B, C 세 사람한테 사탕을 나눌 수 있는 가짓수는 3 곱하기 하나, 둘, 셋, 넷, 4가지. 3 곱하기 4에서 12라는 경우의 수가 나오겠죠. 두 번째, 다른 모양으로도 사탕을 줄 수 있는데, 아까 맨 처음에 생각해줘야 되는 게 뭐라고 했지? 똑같은 개수만큼 세 사람한테 사탕을 나눠주는 경우를 생각해줘야 되는데, 그 경우는 될 수가 없다고 했고, 두 번째가 아까 두 사람이라도 사탕의 개수가 똑같은 경우. 맨 마지막에는 뭘 생각해줘야 되겠어? 셋 다 사탕의 개수가 다른 경우 생각해줘야 되겠지. 셋 다 사탕의 개수가 다른 경우는 첫 번째 사람한테 6개를 나눠줘. 두 번째 사람한테 1개를 나눠줘. 그리고 세 번째 사람한테 하나도 안 줘. 뭐 첫 번째 사람한테 6개 주고 두 번째 사람한테 0개 주고 세 번째 사람한테 1개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지 않냐고 생각했는데, 다 요런 경우에 포함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왜냐면은 이따가 이거를 A한테 줬을 때, B한테 줬을 때, C한테 줬을 때, A한테 줬을 때, B한테 줬을 때, C한테 줬을 때 이런 경우를 나중에 한꺼번에 계산해 줄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생각해주지 않는 걸로 하는 거야, 지금. 두 번째는 첫 번째 사람한테 5개 주고, 두 번째 사람한테는 몇 개 줄 수 있니? 2개 주고, 세 번째 사람한테는 0개 주고. 당연히 그 다음에 뭘 생각해줘야 되겠어? 한 개 주는 경우 생각해줘야 될 텐데, 여기 포함되는 경우잖아. 첫 번째 경우에서 포함되는 경우지. 따라서 이건 생각 안 해주고, 첫 번째 사람한테 4개 주고, 그다음에 두 번째 사람한테 2개 주고, 그 다음 사람한테 1개 주고. 요거 전에 요거부터 3개를 줄 수가 있구나. 3개 주고 0개 주고. 그러니까 차례차례 개수가 적어지는 순으로 이렇게 하자고. 첫 번째 사람한테 4개 주고 2개 주고 1개 주고 이렇게 줄 수도 있지. 1개 주고 2개 주고 이런 경우 생각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똑같은 경우라고 보는 거야. 더 있나? 3개 주고 하면은 3개 주고 1개 주고 하다 보면은 위에서 여기 있던 경우랑 똑같은 경우고, 3개 주고 4개 주고 0개 주자니 여기 했던 거고, 3개 주고 2개 주고 2개 주자니 여기 했고, 3개 주고 1개 주고 3개 주자니 여기 했고, 이런 식으로 다 안 돼. 그래서 여기서 이 4가지가 다 해준 거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사탕 개수를 정했을 때 6개짜리를 A한테 줄 수도 있고, 1개짜리를 A한테 줄 수도 있고, 0개짜리를 A한테 줄 수도 있고, 총 3가지 경우가 발생하지. 근데 아까는 이 7개라는 개수의 사탕을 A, B, C한테 주고 나면은 나머지는 개수가 똑같기 때문에 이거를 B한테 주든 이거를 B한테 주든 그게 아무 상관없었는데, 여기서는 좀 달라. 6개짜리 A한테 주고 나면은 B한테 1개를 줄 때하고 B한테 0개를 줄 때하고 다른 경우란 말이야. 그래서 2가지 경우가 또 생겨. 각각에 대해서 마지막 나머지 하나를 C한테 주면 되는 거고, 따라서 이 각 경우마다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는 거야? 6개의 경우의 수가 생기는 거야. 6개씩. 6개씩.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4개에 대해서 각각 6개씩의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24가지 경우가 생겨. 합해주면은 36가지가 답이 되는 것이. 그러니까 여기 12가지하고 여기 24가지가 합쳐서. 120번. A, B, C, D 5명이 일렬로 섰는데 A, B가 서로 이웃하지 않아야 된대. 우리 이웃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쉽게 구했었잖아. 근데 이웃하지 않는 경우를 구하라네? 그래도 쉬워. 왜냐면은 전체에서 이웃하는 경우를 빼주면 되는 거니까. 전체의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봅시다. A, B, C, D 이 5명이 일렬로 서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나오지?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빼기 A, B가 서로 이웃하는 경우는 A, B가 한 몸처럼 돌아다닌다고 했지? 그럼 4사람처럼 행동하면 되는 것이고, A, B가 서로 자리 바꾸는 경우만 곱해주면은 끝나는 것이고, 이거 계산하면 72가 나오는 것이고, 이거 계산할 때 물론 요거 다 계산하고 요거 다 계산해서 해도 되지만 요만큼이 똑같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분배법칙을 이용해서 이렇게 묶어줘. 그리고서 5 빼기 2를 해주면은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지. 좀 더 간단하게. 뭐 어려우면 이렇게 하지 말고 선택사. 121번 6명의 후보 중에서 회장 1명, 부회장 2명을 뽑아야 돼. 지금까지 문제는 뭐 회장, 부회장, 반장 이런 식으로 셋 다 다른 계급의 사람을 뽑거나 아니면은 대의원 2명 이런 식으로 같은 계급의 여러 사람을 뽑거나 이렇게 2가지 중에 하나였는데 C단계 문제라고 이걸 좀 섞어놨어. 구분되는 부분도 있고 구분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식으로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 일단 6명 중에 3명을 뽑으면 되는 거예요. 6명이에요. 3명. 6명 중에 3명을 뽑는 가지수는 6 곱하기 5 곱하기 4야. 뽑는 경우가 아니고 참 일단 회장, 부회장, 반장 이렇게 뽑아놔. 회장, 부회장, 반장 이렇게 뽑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회장, 부회장, 반장 이렇게 뽑는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6 곱하기 5 곱하기 4가 나왔어. 근데 이 중에서 부회장하고 반장은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야. 부회장 2명이라고 똑같다고.
그럼 얘네 둘이 자리 바꾸는 경우만 중복되는 경우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얼마로 나눠주면 돼? 2로 나눠주면 돼. 답은 60까지가 되는 것이지. 한 문제만 더 예를 들어줄게. 10명이 있어. 10명 중에서 2명은 회장, 2명은 반장을 하고 싶어. 뽑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겠는가? 몇 명 뽑아야 돼? 4명 뽑아야 돼. 10 곱하기 9 곱하기 8 곱하기 7의 경우의 수가 있겠지. 뽑는 경우의 수가 아니고 4명 다 다른 사람이라고. 회장, 부회장, 반장, 부회장으로 생각하는 거야. 4명을 줄지어서 세워놔. 일단 세워놓는 가지수에서 중복되는 경우를 나눠주는 거야. 회장 2명끼리 자리 바꿔도 상관없잖아. 반장 2명끼리 자리 바꿔도 상관없잖아. 이런 식으로. 하나 더 예를 들어줄까? 10명 중에서 3명 회장, 4명 반장 하기로 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7명을 줄지어 세워. 10 곱하기 9 곱하기 8 곱하기 7, 4개, 5개, 6개, 7개, 7명을 줄지어 세운 다음에 회장 3명끼리 자리 바꿔도 똑같잖아. 중복되는 경우니까 나눠주고, 또 반장 4명끼리 자리 바꿔도 되니까 나눠주고, 이런 식으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경우의 수예요. 요 경우에. 이 문제의 답은 60이고 구했고 있는. 여기까지 시단계 끝.